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립니다. 은행동 업데이트된 소식을 드디어 제가 들고 왔습니다. 지금 이쪽이 굉장히 핫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근데 항상 그렇습니다. 세상이란 게 어느 쪽이 추진을 하면 반대하는 쪽이 분명히 나와요. 항상 그랬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예 없이 그래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 은행 1동 여기 역시 재개발되는 데 있어서 지금 뭐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될 곳은 결국 됩니다.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 주거의 자유가 있죠. 인간답게 살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못해도 사람답게는 살아야죠. 그렇지만 은행 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사람답게 살기가 상당히 벅찬 곳일 수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저희 세입자가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곰팡이가 너무 기는 거예요. 곰팡이가 너무 펴서 못 살겠다. 왜냐면 아이한테 좋지 않다. 아이한테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나갔어요. 지금은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고 제가 곰팡이 안 피게 하려고 여기 단열 공사를 다 했어요. 단열 공사하는데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하는데 거의 1,000만 원 가량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습기 모든 세대에 다 사드리지는 않았고요. 이제 지하층 같은 경우는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제습기를 사다 드렸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법이 지금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재개발 지역 올해 12월 말 법이 제정될 예정인데 뭐냐면 실거주 2년을 해야 분양권을 주겠다. 실거주 2년 예외 석 달도 안 남았는데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발만동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70년대 입주 아파트 즐비한 여의도 일대 연내 조합 설립 신청해야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조합 설립을 신청하지 않은 곳은 실거주를 2년을 해야지 분양권을 준다는 거예요. 성남은행 1동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안 나 있으면은 정말 급하게 빨리 신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합 설립 인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내년부터는 입주권을 받으려면 소유주들이 조합 설립 전에 2년을 실거주해야 한다. 내년부터인 거예요. 내년부터. 재건축 조합 설립 신청을 하지 못해 결국 2년 실거주 의무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후진 집에 거기 집주인들이 세입자들한테 세를 줬지만 세입자들 다 내쫓고 거기를 주민등록 그걸 이전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연내 조합 설립에 실패한 여의도 일대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들의 반대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 이거 왜 반대하는 거야? 반대하는 이유는 뻔하죠. 분담금은 못 내는 겁니다. 돈이 없는 거야. 우리 여기 그냥 살아야 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무조건 하는 게 낫지 않나? 그 다음에 나중에 팔고 그걸로 분담금 내. 그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럼 못하고 이렇게 낡은 아파트에 이 노른자 땅에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성남 투기과열지구 아닌가요? 중원구거든요. 성남 시내 유일한 조정 대상 지역인 중원구 역시 중원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네. 근데 여기도 이제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의 5대1 이상 분양권 전매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결국 이것도 규제를 받네요. 2년 실거주 의무 규제 덕분에 조합 설립 속도 내는 강남 재건축 17년 만에 조합 설립 요건 갖춰 내주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압구정 재건축도 마찬가지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에 조합 설립 인가를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반포 2차 강남권 R자 재건축으로 꽂힌다. 6.17 대책 2021년 이후 그러니까 올해가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올해 2020년 지금 10월 19일이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는 위험해. 실거주 무조건 해야 돼. 그래야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안전하게 물론 여기 성남 지금 은행 1동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이거든요. 투기 과열지구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정부가 다 이제 규제를 할 것 같아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걷고서 빨리 지금 이거는 조합 설립 인가를 미리 받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받아놔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일 급해요. 제가 보기에는 아시겠죠?
실거주가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세입자도 내보내야 되고 이 집을 거의 아마 갭을 끼고 사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돈을 이렇게 내어주게 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정부가 그러면은 철회를 할 것인가, 법을 제정을 안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제 생각엔 무조건 제정할 겁니다. 지금 부동산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하나 또 보여드릴 것은요. 여기가 재개발이 돼야 돼. 안 되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이번에 태풍 피해 있을 때 비생 거예요. 비생 한번 봅시다. 야, 이거 참, 이 벽 이거 보세요. 벽.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아니야. 이거 보세요. 벽 젖은 거. 이거 벽지 다 쇠로 한 건데 이렇게 물이 새가지고 어떡합니까? 이거 보세요. 아, 저도 이것 때문에 진짜 돈 정말 많이 썼습니다. 이런데 사람이 살으라고? 이거 바닥 보면요, 바닥 마감재 이거 좋은 겁니다. 이렇게 비쌀 무늬로 된 것들은 일반 그 장판보다 비싼 장판이거든요. 근데 이거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여기 애기라도 있었어 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 새고 이거 누수가 정말 힘듭니다. 곰팡이 피죠. 이 곰팡이가 여기 코로나보다 더 안 좋아. 이게 폐를 아주 그냥 혹사시킵니다. 안 좋아. 예, 이런데 그 국회의원 데려다가 너 여기 살아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왜 안 해주는 거야? 왜? 그 집주인들 여기 다들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뻐기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부동산 말에 속지 마세요. 부동산 가두리라고 있어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휴지 새거 산 건데 이거 다 젖었어. 다 젖었어. 이거 옷 다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이거 어떡합니까? 자, 이거 창문 거의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거 벽이 많이 노후됐죠. 이거 붕괴 위험도 있습니다. 지금 지진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는 특히 뭐 성남 쪽은 좀 적긴 한데요. 도로가 좁거든요. 지난번 영상에 제가 소방차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명 구조 어떻게 할 겁니까? 말도 안 되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벽에 균열 생긴 거 보면 여기 균열 생긴 거 보이시죠? 이거 수리 안 됩니다. 방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벽이 다닥다닥 붙어있다는 얘기는 이 정도 길이밖에 되지 않는, 이 보세요. 이게 집이에요. 여기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제가 여기 자갈구이라고 자영업하고 계시는데 누가 여기 와서 식사를 하겠습니까? 계단이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 옆에 건물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위험합니다. 전선이나 이런 것도 사실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태풍이나 이럴 때 감전 위험이 있거든요. 만약에 물이 이렇게 발목까지 차고 있을 때 절대 전신주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전신주나 전기줄이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도 있습니다. 항상 늦장 대응이란 게 문제가 됩니다. 감전되고 나면 그 사람 몇 명 죽고 나서 그때서야 할 겁니까? 볼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지금 미리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안 좋습니다. 이거 보세요. 다 무너졌어. 이거 폐허지 뭐 이게. 자, 이거 보세요. 까치빌라 15차. 이거 뭐 을씨년스러워. 이거 도로만 여기 이렇게 도로만 깨끗하게 하면 뭐해. 성남시 너무합니다 진짜. 태풍이나 돌풍 이런 게 불면 벽돌이 하나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위험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길 가다가 한 돌에 머리 맞으면 바로 그냥 요단강 건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 난간도 다 부러졌죠. 이런 건 뭐 집주인이 수리할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낡은 집 이거 하나 수리한다고 뭐 바뀝니까? 건물 전체가 지금 계단이 다 무너져 내리게 생겼는데 이거 수리 안 됩니다. 그냥 부시고 새로 짓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리모델링도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사진들 쭉쭉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진행이 일단 어디까지 되고 있냐면 은행 1구역 주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 해가지고 보면 공영 재개발이 정답인 은행 1동의 행복주택 건립이 웬 말입니까? 이래가지고 편지를 좀 전달하는 이런 것들을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지금 뭐 이사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소유자는 최소한의 분담금으로, 세입자는 임대 아파트로 이렇게 돼 있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분담금이 부담돼? 괜찮아. 조합원과 그리고 나중에 시공사나 이쪽에서 담보 대출이 나가면 되잖아요. 대출을 좀 저렴한 이율로 해주면 분담금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임대 아파트로 보내면 되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목표는 정하고 가야 됩니다. 재개발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첫 번째 반대 의견은 뭐냐면, 하지 마, 이 개새끼야! 여기가 땅에 비해서 세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2000세대다. 근데 땅은 너무 좁아.
그러니까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쳐도 2000세대를 다 포괄할 수 없다. 예, 이게 이제 문제점이거든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이제 티키타카로 잘라내겠죠. 예를 들면은 분담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금 청산을 받고 나가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본인도 이익을 보니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분담금을 낼 수 있거나 아니면은 나의 그 보통 토지 평가로 다 따지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평수가 넓고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가치를 많이 좀 받게 되시는 분들은 분담금을 좀 적게 내거나 하겠죠. 8평짜리, 12평짜리 하나만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분담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낼 수 없으면 현금 청산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상은 충분히 받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니 이게 사업성이 없다 이러면은 막 400세대밖에 안 되는 그런 아파트는 어떻게 지은 거야? 일반 분양이 너무 적어서 좀 안 좋다? 그건 낮은 문제고요. 일단 재개발은 여기는 확정이 돼야 됩니다. 얼마를 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그 다음 일인 거예요. 못 버틴 사람들은 팔고 나갈 거고요. 버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그 분담금 자기 다 부담하고 재개발 짓고 나서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뭐 받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토지 평수가 넓은 사람들은 그냥 분양권 받고, 평수가 적은 사람들은 현금 청산 받고, 현금 청산 받기 싫은 사람들은 분담금 내고. 자, 이해되셨죠? 자, 지금 보면은 저기 밑에 저 아파트 보이시죠? 얘네가 지금 재개발을 반대했기 때문에 못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재개발을 무작정 반대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여기 도시개발은 필요하다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몇 년째 저렇게 어떻게 삽니까? 저 비 오고 다 새고 막 이럴 텐데. 지금 이제 다른 데는 아파트 다 올라왔죠? 저기만 안 올라온 겁니다. 근데 쟤들은 생각에 그때 분담금 못 낼 때 현금 청산을 되게 좀 높은 비율로 요구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 앞에 보이는 이 편한 세상이 말 그대로 세대수가 더 많아야 되는데 세대수를 더 많이 못하고 대신 그냥 저거를 무식 때리고 여기를 800세대로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저런 과오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 2000세대가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적어서 시공사가 안 하려고 할 거다? 이렇게 섣부른 판단은 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정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지금 결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오히려 분양권도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사진 같은 경우는 보면 2030 도시정비 기본계획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탈락된 곳이다. 은행일동이 그때 탈락이 됐는데 일명 달동네 재개발을, 여기 달동네거든요. 2024년 타당성 검토 시 다시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라며 성남시에 강력 대응하고자 오늘 주민들은 재개발 추진위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다. 불이 나면 소방차도 진입 못하는 것, 갈라지고 부식되어 가는 것, 인간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절망감에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국민의힘, 중원구, 당협과, 지역구 시의원 늘 주민들과 소통하며 늘 귀 기울일 것이다. 그래서 구의원, 시의원,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지금 와가지고 여기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 다 합치면 이제 2000세대라는 건데 여기에 만약에 이 위에 여기 그리고 뭐 공영 주차장까지 해서 여기 밑에까지, 심지어 요 밑에까지 해가지고 다 같이 한꺼번에 재개발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어차피 다 낙후됐거든. 어차피 다 달동네예요 여기. 그렇게 되면 사업성은 사실은 해결됩니다. 두산 위브더 제니스 같은 경우는 432세대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모여서 회의도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그랬죠? 태풍 불고 하면은 돌멩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차량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사람이 밑에 있었어 봐요. 아, 정말 생각하기도 힘듭니다. 이 차 유리 금 가서 여기 다 찌그러졌죠 이거? 이 차 보상 누가 해줍니까? 누가 해줘요? 하다못해 이거 집 어디서 날라왔는지도 몰라요. 자, 여기 보시면 그 밖의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 도, 조례가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이래가지고 주민의 소득원, 그냥 뭐 나는 이거 1억 주고 샀는데 1000만 원만 받고 나가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적정하게 이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 살면서 고생했고 의견을 내고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으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정비구역 지정의 위반 제한에 관한 동의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조합 설립 인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원래 빌라 같은 게 재개발이 추진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실에서 뭐 방송을 한번 한다든지 그냥 거기 입구에서 편말 들고 서 있거나 현수막 하나 걸거나 각 문에다가 아니면 우편함에다가 다 넣어 놓으면 다들 참여하거든요. 근데 여긴 빌라기 때문에 뭐 이거 뭐 어떻게 알아? 집주인이 거기 안 살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힘든 거거든. 그렇지만 지금 은행동은 대부분의 조합원 지금 다 알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개발이 되겠구나 하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다들 찬성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해서 설립 요건은 어느 정도 맞췄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은행일동 이거 내가 소유자인데 아직 이런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 무조건 내셔야 됩니다. 지금 12월 안에 내야 돼요. 12월도 늦어. 설립 인가 신청을 빨리 해야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뭐 보자마자 바로 이거부터 내세요. 동의서부터 빠르게 내야 돼. 아니 뭐 재산 안 지킬 거야? 아니 재개발 안 하고 평생 그렇게 낡은 집에 살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정비계획의 위반 제한에 관한 동의서, 이거 위반 제한 안 하면요 성남시에서 이거 절대 안 움직입니다. 공무원들 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처리가 빨랐나? 늑장 대응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제가 사진 보여드린 거 있었죠. 그게 보면 안극수 윤영찬 의원님 미팅 사진이에요. 근데 그 의원님들도 무조건 돼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준비는 조합원들이 지금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의원들도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염라대왕 만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은행동 그냥 걸어다녀. 위에서 갑자기 벽돌 날라와서 내진당 당첨이야.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새로운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으니까 기존에 혹시나 동의서를 냈어도 한 번 더 내세요. 한 번 더. 아니면 확인하세요. 조합원 글 올려가지고 내가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얘기하면은 정말 친절하게 사무실에서 알려줄 거거든요.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해당 지역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기 근데 사실 100% 동의입니다. 이거 몰라서 못 내는 걸 거예요 사람들이. 별지 요거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서 제2호 서식의 정비구역 지정의 위반 제한에 대한 동의서 요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요거 제출 안 한 사람들 바로 제출 바로 하세요. 조금만 더 늦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다 잃어. 이게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천장서샘 빗물의 화들짝 성남은행 1구역 재개발 목소리 솔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이야기가 이제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계속 나왔었고 이제는 좀 더 확실시 되어 간다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이제 진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은 성남시 쪽을 좀 관심 가져보세요. 분담금이 부담되거나 재개발 어차피 아직도 많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매물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부동산 가두리는 조심하세요.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절대 싸게 팔지 마세요. 팔고 나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두리 설명 잠깐 드릴 거예요. 자, 2020 정비계획보다 강화된 지역 현황, 사업성, 주민 추진 의지 등 12가지 항목으로 은행 1구역 등 10곳을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LH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데다 새로운 2030 정비 계획에서마저 제외돼 지난해 5월 정비 예정 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행 1구역은 8번째 순위라고 돼 있습니다. 3.50점 이상을 받은 수진 1, 신흥 1, 태평상구역 등 상위 5곳만 선정이 됐고 여기 조선족도 사는 데도 있을 텐데 외국인 좀 챙겨주세요. 내국인 좀. 중국인 말고요. 은행 1구역이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30년 이상.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지금 2020년인데 죽어납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택배기사들이 여기는 정말 좀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주택 외관은 금이가 있고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이중 주차는 물론 다수 도로가 일방 통행으로 지정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나면 다 같이 죽는 거야. 천장에서 샘 빗물에 맞아 화들짝 놀란 주민들이 있을 정도다. 집수리도 한두 번이지 더는 못 살겠다. 집수리가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저 그때 할 때 막 1,000만원, 2,000만원 지금까지 쓴 돈 합치면 한 4, 5천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재개발 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소주 한 잔 있었으면 재개발 위하여. 은행이 또 여기 밴드가 있어요. 밴드. 소유주들은요 은행일동이라고 치면 나올 거거든요. 은행동 은행 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그럼 여기 밴드 가입하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로그인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이거 가입이 돼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소식들이 올라옵니다. 직접 만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부동산 가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가두리가 뭔지. 이게 바로 부동산 가두리입니다. 상한가를 딱 제한을 해놓는 거예요. 집주인이 집을 내놓으면 이 가격에는 절대 안 팔린다 이러면서 중개를 안 해주는 겁니다. 더 낮은 가격에 뭐 팔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가격에 내놓는데 부동산에서 윽박 지르면서 그 가격엔 절대 못 내놓는다, 거래를 성사시키게 하려고 시세를 일부러 낮추는 거예요. 이런 가두리 부동산이 특히 재건축, 재개발 이쪽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집 아파트가 왜 이렇게 가격이 안 올라가지? 이상하다, 여기 재개발이 되는데 왜 이렇게 집값이 쌀까? 중개업자들이 비싸게 절대 매매가 안 되게 막아놓고 다 같이 담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불법. 부동산에서 상한가를 정해놓고 가두리를 쳐놓고 매도인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를 하며 가두리보다 높은 집값으로 거래를 완료하면 집가 상승으로 인해 매수자가 감소되지 않도록 실거래가를 최대한 천천히 신고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월달에 거래가 됐으면 10월달에 그거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에 팔렸다 이렇게. 근데 그거를 11월달로 미루는 거예요. 집주인 인증 요청하기, 층수 표기. 그러니까 층수도 저층, 고층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19층을 내놨어요. 그럼 19층이라고 표시해야 되는데 19층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물이 똑같은 게 2개 나와 있다든지 실거래 즉시 신고를 하도록 해야 되고, 거래 완료권은 빨리 삭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파트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빌라나 성남시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분들은 그때 속지 마시고, 이거 중고차 거래하는 허위 매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건 나쁜 겁니다. 경제는요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제는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데 이렇게 낡은 집에서 살으라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제가 은행동은 해당 내용이 생기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은행동은 재개발이 저는 분명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판단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